네, 반갑습니다. 7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험입니다. 자, 이번 주는 내내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. 근데 이제 막판에 주말장에서 주가 살짝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지지선은 일단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되지 않습니다.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.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순매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도 좀 있었고요.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약보합을 좀 보였고요. 개별주들,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있죠? 그런 종목들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, 또는 뭐 나쁜 악재가 있었다면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들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대형주들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자, 차트 보도록 합니다.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2393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. 아까 장중시장 해드릴 때랑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5일선 위쪽에 유지된 거고요. 갭 상승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갭 상승을 한 부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면 주가가 더 내려오지 않는다,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옆으로 조금 서주는 상황이지만 다음날 월요일 날이죠.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냥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급하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좀 누워서 가는 것, 전통적인 그런 매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분봉 살펴볼게요. 분봉 보시면 장중 저점을 지키지 못했네요. 장중 저점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주가가 이제 내려가다가 반등을 좀 쳐주려고 했었던 흐름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었다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, 뭐 특별하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좋지 않았다,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. 좋지 않은 게 나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, 나쁜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0.68, 이건 좀 더 많이 내려갔네요. 그죠?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군들, 대형주들이 아마도 조금씩 빠졌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갭상승 지켜줬고요. 5일선 지지선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지, 아니면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겠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오늘 수급 한번 봅니다.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95억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. 뭐 아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, 그래도 조금 아쉬운 감은 뭐냐면 오고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사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판에 조금 올리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. 그 다음에 금융 쪽,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, 투신, 연기금, 사모펀드 그냥 다 팔았네요. 이놈들이 그냥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관 쪽 입장에서는 금융투자를 앞세운 그런 매도 규모들이 이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사모펀드가 더 많이 팔기도 했었네요.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우리가 참고 좀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. 자,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봐야 되겠죠. 자,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볼게요.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현대차, 그 다음에 삼성 SDI 제외하고는 다 전멸이네요.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을 압박하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이닉스 하락한 모습들이 이제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균형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,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좀 내렸다는 것이 시장에 약간의 부담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시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포함된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좀 크게
만들어진 대신에 이제 일단은 약보합세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거래소 쪽 종목군들은 별 볼일 없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네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살짝 올라온 거, 천보, 에코프로 요거만 제외하고는 좀 다 빠진 거죠. 네, LNF 같은 경우도 양봉 출발이었었는데 이게 쭉 밀리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됐고요. 전체적으로 좀 그냥 네 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게임주도 또 내린 모습이죠. 카카오 게임즈, 펄 어비스, 위메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별로다라는 느낌이지만 또 얘네들은 장점이 많이 밀리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잘 자기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또 되는 거니까 일단은 너무 낙담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개별주들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. 오늘 개별주들 움직인 거는요.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, 얘하고 현대로템이 다 세 놈이서 짝짝꿍이죠. 현대로템이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. 또 그것과 연결시켜서 평화산업, 평화홀딩스가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만들어졌습니다. 현대로템은 2조 원대 넘는 기업이지만 평화산업이나 평화홀딩스는 1,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서요. 그것도 주가가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시총이 나오는 거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기업들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가지고 놀기 편하고 건드리면은 금방금방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 선택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모아텍이 오늘 22%대 한 번 더 강세 보였고요. 뭐 이런 정도 흐름이고요. 자, 하락률 상위로 가보게 되면은요. 플레이그램, 골드NS, 세종메디칼, 그 다음에 제넨바이오, 네오위즈 등등의 움직임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낙폭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. 가장 많이 빠진 플레이그램이 13.79%, 나머지는 안 빠진 거죠. 그 다음에 그 4%대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102개밖에 안 됩니다. ETF 다 빼고 나면은 100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내린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지금 못 느끼고 있고요. 단기 상승에 대한 필요감도 같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간은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되게 조금 애매한 흐름들 보였지만은 이렇게 개별주들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매매 동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가장 궁금한 건 사모펀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금융투자보다 더 많이 팔아치웠거든요. 사모펀드가 사들인 것은 현대로템,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줄을 이뤘고요. 매도는 하이닉스, 그 다음에 KB금융, 기아, 삼성전자 등등등의 매도가 쏠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기관 총계로 봐서도 삼성전자, 그 다음에 하이닉스, 카카오,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관적 총계에서는 에코프로뱀,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. 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진행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기관들이 움직인 종목들 보면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. 2차전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자, 외국인들 쪽도 한번 보죠.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에너솔루션 이거 기관하고 좀 완전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. 네, 물론 물량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기관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들 2차전지, 그 다음에 자동차, 화학,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. 매수는 현대차가 1등이네요. 1등으로 매수한 현대차,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, 현대로템,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,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많이 파고 있었는데 오후에 조금 팔아먹은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뭔가 개별주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덩어리져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재료, 나 혼자만의 나 스스로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타겟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이고요. 그 다음에 덩어리져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전차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거, 그 여부에 달려있긴 한데 수급이 일단은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
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상당히 적은 것 같긴 합니다. 왜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대형주고 대형주의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아무리 날뛰고 용을 띄워봤자 그다지 와닿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그냥 약간 눌리는 형태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판단만 내리시면 되겠고, 현재 시점에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 이 정도면 잘 마무리됐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. 다음 주는 FOMC도 있고 월말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FOMC만 잘 풀리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또 더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때를 조금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. 자, 어쨌건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좀 휴식은 잘 취하셔야 되겠죠. 오늘도 고생하신 것만큼 푹 쉬시면서 힐링들 하시기 바라고요. 또 즐거운 주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